이런 증상이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1개월에서 5개월 안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확률이 30%는 넘는다 라고 보면 되고,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던가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 증상부터 치매, 암도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지럼증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증상은 가라앉지 않고 굉장히 심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구나 라고 거의 확신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중점적으로 진료를 보다 보니 자율신경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자율신경이랑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저절로 뛰는 심장, 체온 조절, 소화기능, 땀 분비 등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몸을 흥분시키고 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교감신경, 그리고 몸을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부교감신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질환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보통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그 발생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장시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다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충치로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하루 이틀 이를 안 닦고 잔다고 바로 충치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기만 하고 오늘 이를 안 닦고 내일도 이를 안 닦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음식물 찌꺼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충치가 딱 하고 생겨 있는 거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주 원인은 스트레스가 많죠. 과도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았을 때 우리 인체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건 일종의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전조 증상 5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증상이 있다는 소리는 앞으로 1개월에서 5개월 안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확률이 30%는 넘는다 라고 보면 되고, 주의를 하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가슴 두근거림은 의학용어로 빈맥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심박수는 1분당 60에서 100회인데 100회를 넘어서면 빈맥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빈맥은 원인도 많고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일 때문에 계속 불안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 사우나, 카페인, 잘못된 약물 섭취 등도 빈맥을 유발하고요. 기저질환으로 심부전, 고혈압,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영양학적으로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하신 분들이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나 부작용으로 빈맥이 많으세요. 또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빈맥이 나타납니다. 사실 정상인 분들도 하루에 약간씩은 빈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하고 나면 심장이 헐떡헐떡 뛰는 게 느껴지는데, 이것도 일종의 1분당 100회를 넘어서는 빈맥이거든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뛰다가 운동을 쉬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맥박수를 조절해서 낮춥니다. 그런데 내가 심장을 빠르게 뛸 만큼 운동이나 활동을 한 게 아닌데 빈맥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빈맥은 자율신경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맥이 빠르게 뛰게 되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빈맥 증상이 심한 분들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빈맥 때문에 잠을 자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빈맥이 많이 생기세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던가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 증상부터 치매, 암도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래 빈맥이 없었는데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빈맥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빈맥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장기간 이유 없이 지속되시는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나타내는 신호예요. 어지럼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석증, 메니에르병, 그리고 뇌에 문제가 있는 중추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도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동반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자율신경성 어지럼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어지럼증이에요.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어지럼증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증상은 가라앉지 않고 굉장히 심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비특이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또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다거나 어지러우면서 피로감, 두통, 다한증 같은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자율신경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먼저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량 자체가 떨어져서 어지럽게 되는데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세를 바꿀 때 그때그때 혈류가 충분히 이동하지 못해서 기립성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몸이 지나치게 이완되면서 심박수가 천천히 뛰는 섬액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우세해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러면 마찬가지로 뇌혈류 공급이 떨어질 수 있고요. 부교감 우세와 혈류 공급이 떨어진다는 결과값은 같은데 이게 원인이 다른 거죠. 또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특징적으로 두통이 동반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매우 힘들어 하시죠. 머리가 어지럽기만 해도 힘든데 아프기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일단 이석증이나 아니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만한 경추의 문제, 기저질환들을 체크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어서 어지럼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이 있는데 아무리 검사나 어지럼증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죠? 요새 좀 무리했더니 피곤한 것 같아서 하루 푹 쉬어야지 했는데 그렇게 쉬어도 다음날 계속 피곤하신 분들, 이건 단순 피로증이 아니고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만성피로는 극심한 피로 상태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으시면 증상이 피로감만 있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증상이 통증도 있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기침도 계속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만성피로가 꼭 있으시고요. 반대로 만성피로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다른 증상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여쭤봐서 추적을 해보면 다른 증상이 무조건 다 나오거든요. 만성피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값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만성피로 환자분들은 의외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환자분들이 조금 놀라세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몸이 좀 긴장돼서 목 어깨도 잘 뭉치고 두통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만성피로에서 이미 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두통, 소화가 잘 안 되는 교감신경 항진이 나타났다가 이게 만성적으로 오래되다 보면 항진된 교감신경도 지쳐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높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단순히 검사 결과로만 진단하기보다는 여러 상황을 체크하고 맥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어느 신경의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구나 라고 거의 확신하셔도 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저도 때때로 불안을 느끼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어떨까요? 과연 좋을까요? 불안은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아니면 외부 자극이 들어올 때 뇌가 불안을 느끼게 해서 상황에 집중하게끔 해주고요. 주위 환경을 민감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또 이런 불안감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감을 유발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생존, 적응, 사회적 유대를 돕는 중요한 감정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혹은 약간의 스트레스나 자극이 가해지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시죠. 이를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장애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공황장애죠. 스트레스가 극심한 현대사회라 그런지 최근 젊은 층에서 공황장애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감은 교감신경의 항진을 동반합니다. 불안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피가 마르는 느낌이 나고, 불안할 때 밥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이전에 공황장애를 자율신경의 접근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항불안제 같은 약을 먹어도 불안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 2년에 한 번 정도 감기에 걸리는 것은 건강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기라는 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기침, 콧물, 가래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유독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1,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 3개월에 한 번, 1년에 감기를 5번, 6번씩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몸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헤르페스, 구내염처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밤을 새거나 하면 입술에 뭐가 나곤 하죠. 사람이 하루만 밤을 새도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강궤양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잠도 하루에 4-5시간 이하로 자고, 일 많이 하시고, 운동 전혀 안 하고, 라면 같은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나이가 아직 20, 30대거나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을 잠시 한다고 자율신경이 바로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밤새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살게 되면요, 언젠가는 폭탄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잦은 감기가 그 신호고요. 또 여기서 문제가, 감기가 걸리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십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는 단기간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면역력을 저하시키게 되고요.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추천드리는 혼자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비타민C가 어떻게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는지, 또 복용량 등 메가도스를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전조 증상,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만성 피로, 불안감, 잦은 감기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내가 그동안 나쁜 생활 습관을 가져왔던 것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증상들이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일단 당장 생활관리부터 실천하셔야 하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재생 목록에 생활습관 따라하기를 보시면 자율신경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많이 해두었거든요. 일단 먼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런 생활관리법들을 실천해 보시면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컨디션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든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